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트루리아 부족이 그리스와 로마 사이를 무역을 하면서 그리스의 신과 그리스의 의복과 그리스의 알파벳을 로마에게 전해주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리스처럼 그 로마식 이름을 신들에게 붙여줬어요. 제우스는 주피터,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넵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학의 여신 케레스가 있고요. 그녀의 딸인 프로세르피나 이야기예요. 케레스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곡식이 여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건드리는 곳마다 과일이 열렸고요. 그녀는 치렁치렁한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봄처럼 아름다운 딸 프로세르피나가 있었어요. 케레스가 시냇물을 마시려고 잠시 멈추었는데 근처에 있던 세르피나는 백합꽃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세르피나가 백합을 꺾으려고 몸을 굽히자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딸이 사라지고 만 거죠. 케레스가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14일 동안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찾아 헤맸는데 한 님프, 요정을 만났던 거죠. 요정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방금 저승세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당신의 딸을 봤어요. 저승의 왕 하데스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하데스가 당신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녀 발밑 땅을 열고 저승세계로 데려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난 케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땅이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나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란 말이냐 하면서 그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밤색으로 변하고 곧 죽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 주피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데스로 하여금 내 딸을 다시 돌려보내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는 봄이 없을 것이요. 다시는 과일이나 곡식, 풀이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피터는 알았다. 네 딸을 보내라고 하데스에게 말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네 딸이 하데스 궁전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으면 저승을 떠나서 네 곁으로 올 수 있다마는 만약에 그곳에서 뭔가를 먹었다면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열리더니만은 딸인 프로세르피나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키가 크고 음험한 표정의 저승의 왕 하데스가 검은 망토를 입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피터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프로세르피나, 저승에서 무엇인가를 먹거나 마셨느냐 했더니 그 프로세르피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석류씨 6알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주피터가 너는 이제 하데스와 저승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케레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내 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시는 봄을 볼 수 없을 것이요. 그랬더니 주피터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네가 6알을 먹었으니 6개월은 저승세계에서 나머지 6개월은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도 좋다. 그래서 딸이 돌아오면서 케레스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봄이 되면은 그 기쁜 마음을 나뭇잎이 다시 자라나고 열매를 열게 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지만 다시 그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너무 슬퍼서 곡식이 떨어지고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그 6개월
바로 딸이 저승에 가서 머무는 그 6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처음으로 콘크리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예,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로마 사람들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작은 도시에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도시가 점점 커지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원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을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방법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렇게 정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금세 지배하게 된 거죠. 로마 사람들이 반도의 끝에서 끝까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배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도로로 무척 유명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대 세계의 길은 진흙투성이, 바위, 그 다음에 부러진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로 가득했는데 쉽게 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넓은 도랑을 파고 그 도랑을 모래로 메우고 그 모래 위에는 자갈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를 붓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포석을 깔았던 거죠. 그리고 길을 따라서 돌기둥을 세우고 마을과 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화산재, 물, 그다음에 석회 이런 것들을 섞으면 걸쭉한 혼합물이 되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건물이나 도로를 만들 때 썼고, 그 사람들은 지금의 아파트, 그러니까 한 5층 정도의 건물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깨끗한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도교라고 하는 특별한 수로를 만들었는데, 돌다리를 놓고 그 돌다리 위로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km나 떨어진 샘에서도 도시로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물로 요리도 해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했어요. 목욕은 이 고대 로마 사람들한테 무척 중요한 의식이었는데요. 거의 매일 목욕을 했대요. 그런데 수영장처럼 생긴 공중 목욕탕을 이용을 해서 그 목욕탕에 모여서 동물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을 하고 그 칼날, 둥글게 휜 이런 칼날을 사용해서 면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교를 통해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갖고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수영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의 도로와 로마의 건물, 로마의 목욕탕과 로마의 수도교를 볼 수 있을 정도니 얼마나 튼튼했을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로마의 검투사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영화 속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검투사는 다른 상대와 싸우는 경기를 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사람이기도 하고 야생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정복을 하면 정복당한 곳에서 어떤 신체가 건장한 남성들을 데리고 와서 검투사 학교로 보냈어요. 물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검투사 학교에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리기나 뛰어오르기, 씨름, 기어오르기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했었고, 그리고 단검 또는 삼지창, 방패로 싸우는 또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맹세를 하는데 검투사란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그들의 특권이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나를 따라 검투사의 맹세를 해라. 나는 불에 타고
쇠사슬에 묶이고 몽둥이에 맞고 검에 찔려 죽을 것을 맹세한다. 검투사가 되는 것은 멋진 특권이다. 너희들은 정말 운이 좋은 놈들이다. 네,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훈련들이 있는데 너무 끔찍한 이야기라서 제가 넘어갈게요. 로마 사람들은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긴 했지만 피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좋아했고 피를 보는 일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았던 몇몇의 역사학자들은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경기장에는 상대방을 죽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검투사는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로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요롭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